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운의 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책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운에 관해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죠. 운에 관한 철학,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지는가. 여기에 플러스해서 사주에 대한 기본 지식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겸사 우리가 사주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스스로 셀프 사주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대해서는 일종의 최근 유행하는 빅데이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혈액형으로 성격을 보듯이 사주적인 관점에서 나의 성격, 이런 것들 재미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 상식과 셀프 사주 보기, 그리고 좋은 운을 만들 수 있는 습관, 행동,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주로 나의 성향을 보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무료 만세력이라고 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무료 만세력. 거기다가 생년월일, 양력, 음력, 생일치고 시간도 알면은 시간도 입력을 하시면 요렇게 8글자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을 팔자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팔자라는 게 운명을 지칭하는 별도의 뜻이 아니라 원래 이 사주를 볼 때 8글자가 나온다고 그래서 팔자라는 이야기를 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에 주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위에 주라고. 시, 일, 월, 연 중에 일 밑에 주 밑에 개자가 있잖아요. 여기에 위치한, 요 주자에 위치한 글자가 바로 자기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로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죠. 자, 갑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 갑과 을이 나오면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성향이. 그리고 병과 정은 불이 됩니다. 화. 무와 기는 토, 땅, 흙이 되는 거예요. 경과 신은 금이 되는 거죠. 임과 개는 물이 됩니다. 좀 전에 나와 있던 글자가 개자였죠. 그래서 개수 이렇게 부르는데 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왼쪽에 위치한 갑병, 무경, 임은 양에 속하는 것이고, 을정, 기, 신계는 음에 속하는 거예요. 양에 속하는 거는 좀 큰 거고 음에 속하는 거는 좀 작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의 일간, 그러니까 8글자 중에 자기 위치를 일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의 일간은 을목이에요. 을목. 을자이면서 나무죠. 작은 나무니까 덤불 같은 거. 갑목이 큰 나무죠. 좀 전에 나왔던 개자, 개수, 작은 물입니다. 개울가물. 임수는 뭐예요? 큰 물, 큰 강이나 이런 바다 같은 큰 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만세력으로 간단히 치시면 요 8글자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 위치에 뭐가 있는가 딱 보시고, 그게 무엇이다, 신이다 하면 신금, 또는 무다 하면 무토, 이렇게 붙여서 부르시면 돼요. 인터넷으로 쳐보시면 됩니다. 병화의 특징, 무토 이렇게만 쳐도 무토의 특징 여러 가지가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혈액형 보듯이 자기의 성향, 특징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성향에 관련된 건데, 자, 여기를 보시면 자기 글자에 개수가 있고, 자, 월, 연, 시, 일 밑에 8글자가 있죠. 거기 위에 한글로 써 있죠. 정관, 겁재, 편인, 편재, 식신, 정관, 편관, 이런 글자가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목, 화, 토, 금, 수가 어떻게 서로 돕고 서로 힘을 뺏고 서로를 극하고 이런 원리가 있는데, 복잡한 건 전혀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글자들 보시면 총 10개의 글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비견, 겁재, 정인 또는 인수라는 표현도 써요. 편인, 정재, 편재, 정관, 편관, 식신, 상관, 이렇게 되는데, 자기의 요 만세력 8글자 중에서 비견, 겁재, 정인, 편인, 요게 많다. 요걸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죠. 요게 많으면 강하다고 그래요. 왜냐? 자기와 동료라든가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오행이 많다는 거예요. 좀 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밑에 정재, 편재, 정관, 편관, 식신, 상관이 많으면 이건 약한 사주가 되는 거죠. 강하다고 무조건 좋고 약하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강하면 자기가 좀 뭔가 주도하는, 환경과 상황을 주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고, 약하면 주변에 이끌리는 책임감이 많이 맡겨졌다고 해야 되나?
뭐 부양해야 될 뭐 이런 대상이 많다거나 누구에게 뭐 휘둘리거나 뭐 이런 성향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 8글자 중에 4거 빼면 7자가 남잖아요. 이 7자 중에 비견, 겁재, 정인, 편인, 축축주 여기서 몇 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사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정관, 정관, 편관 관이 많이 나왔죠. 정관, 정관, 편관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정관이 많은 경우 정관의 특징이 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주를 봤는데 거의 뭐 7글자 중에 6글자가 식신상관이다. 상관이 5글자다. 그러면 상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상관의 특징이 많이 드러나겠죠. 뭐 이렇게 말로 먹고 산다거나 연예인 기질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관의 특징인데 뭐 그런 거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골고루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골고루 있으면 뭐 오행이 뭐 적당히 있어서 뭐 또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냥 평범하다, 뭐 굴곡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징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은데 몇 개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또 성격, 성향 검색으로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하죠. 뭐 나름 찾아보면 뭐 재밌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대운과 이제 세운인데 대운은 10년마다 바뀌는 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운은 뭐 말 그대로 1년 운입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뭐 대운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하면은 뭐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운이 바뀌는 거죠. 10년마다 바뀌는 경우예요. 그리고 세운은 이제 1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올해 2021년이 이제 신축년이 되는 거죠. 그럼 신축년에 어떻게 운이 바뀔까 이렇게 보는 건데 대운하고 세운을 보는 법, 전문가의 아주 예리한 그런 분석력이 있겠지만 보통 오행이라는 게 적절하게 중화되어 있는 게 좋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신강, 강하다. 파란색 부분이 많았다. 그러면은 빨간색 부분이 좀 들어와서 강한 걸 빼주면서 중화시켜주는 그런 게 좋은 것이고, 반대로 신약하다. 빨간 게 많다. 그러면 파란 게 좀 들어와서 좀 나를 도와주거나 내 동료가 되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좋은 것이다. 그래서 바뀌는 대운, 바뀌는 세운, 연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좋은 글자들이 들어오는지 이것도 한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정관, 비견, 편인, 편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들 참고해서 한번 보실 수 있는 거죠. 자기의 10년 전 쭉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언제가 좋았는지 언제가 나빴는지 그때 어떠한 글자들이 있었던 그런 해였는지 또는 10년 단위로 어떠한 해였는지 뭐 그런 거 이제 참고 삼아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서 좋은 것들을 믿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좋은 운을 만들 수 있는 행동 원칙, 이런 것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소제목들인데 이상하면 도망간다 이런 소제목이 있어요. 제목도 재밌고 내용도 흥미로웠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기미가 보이는 인간을 만나면 애초에 바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뭐 사람을 업신여긴다거나 옹졸하거나 뭐 비난하고 뒷말이 많다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얽히면 절대로 좋은 운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을 첫눈에 판단해서 사람에게서 도망을 가면 나중에 좋은 인연이 될지도 모를 그럴 사람들과의 관계도 못 맺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뭐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모든 악연에서는 망설임 없이 도망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척하는, 그 다음에 과욕, 뒷말 이런 것들은 재수없다. 실제로 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척하는 표현들 대표적인 것들 뭡니까? 자기 자랑.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삶,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본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삶, 그의 반대말을 자기 자랑이라고 이야기해 놓으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랑은 주변을 파괴하는 거죠. 세상을 파괴하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폭탄을 던지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척하는 거 절대, 과욕 절대,
뒷말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이 없어진다. 재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인연의 끝을 원망하지 않는다.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나 한참 활활 타오르는 우정이나 사랑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또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지나고 보면 그런 활활 타올랐던 그런 또 시간들, 에너지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억지로 다시 인연의 끈을 이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시 만날 인연이 된다면 또 다시 새롭게 또 불이 지펴지는 관계가 될 것인데 굳이 꺼져가는 관계에서 미련을 갖지 말라. 그것도 좋은 운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ive and forget. 우리 give and take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give and forget은 다른 관점, 다른 맥락에서의 이야기예요. give and take 다 좋은데 기부를 한 것에 대해서 생색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생색을 낸 것들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정적 에너지를 줘서 좋은 일 하고도 좋은 운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카네기 성공론에 보면 예수님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밖에는 감사의 인사를 못 받았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받으려고 노력해서 되겠는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내용인데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살고 있다. 우리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또는 감사의 루틴, 감사의 리추얼, 의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아주 많은 책들에서 내용을 보고 우리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금방 또 까먹어요.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덕분에 살고 있다. 이 내용이 좀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감사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좀 새로운 형식이 되지 않을까. 덕분에 살고 있다. 항상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건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기, 물, 여러 가지 자연이 될 수도 있고 국가, 사회 이런 시스템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항상 그 대상의 덕분에 살고 있다. 그런 마음가짐. 그게 이제 감사의 마음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갖고 유지하면 또 좋은 운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깊이 있게 여러 가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팁들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릭터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